무려 30억이나 들어간 화제의 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비판을 곁들인,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오픈런을 하고 주말마다 매진 행렬이 이어질 정도로 화제인데요. 대체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을까요? 데이미언 허스트,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아시아 최초로 열린 허스트의 대규모 개인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그를 알고 있거나 최근 전시 덕분에 처음 접한 분도 계실 겁니다. YBA의 리더이자 21세기 최고의 개념 미술가, 혹은 자극만을 쫓는 미디어 선정주의 작가, 심지어 사기꾼이다 등 데이미언 허스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 짙은 화제성만큼이나 호불호 역시 강합니다. 대체 그럼 왜 이 사람의 작품이 수많은 찬사를 받는지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작품이죠.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 일명 포르말데이드 상어입니다. 영국의 광고 재벌이자 유명 컬렉터인 찰스 사치가 허스트에게 직접 제작을 의뢰해서 제작 단계에서부터 엄청난 이목을 이끈 작품입니다. 가까이서 보니 마치 영화 속 상어가 공격하는 찰나에 꼭 일시정지를 누른 것 같은 생생한 모습이었습니다. 재생 버튼만 누르면 금방이라도 다시 움직여서 공격할 것만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단 몇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면 그저 박제된 죽은 상어, 그뿐이었습니다. 허스트는 항상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을 해왔고, 이 작품으로 사람들이 죽음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가 보여준 죽음은 알 수 없는 불쾌감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다가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또 별거 아닌 것처럼도 느껴집니다. 그저 그림처럼 멈춰있는 상어일 뿐이니깐요. 오히려 영롱한 푸른빛으로 빛나는 수조와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 심지어 저는 꽤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밀려오는 복합적인 생각에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감정을 뒤로한 채 전시를 마저 둘러보다 벽면에 새겨진 이 글귀를 보고 저도 모르게 다시 상어로 돌아갔는데, 처음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상어 시체에서 나온 체액이 눈에 띄었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예술을 만드는 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시도하는 그의 욕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는 부패가 상당히 재밌는 포인트로 다가와서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데이미안 허스트의 작품을 그저 화면을 통해서만 봤을 때는 별로였습니다. 오히려 싫어하는 편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네요. 이건 완전한 생명경시다. 상업성에 눈이 멀어 예술인 척 쇼를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그 무엇보다 큰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싶은 저로서는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보고도 허스트의 작품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충 알고 좋아하고 자세히 알고 싫어하라는. 저는 제 부정적인 견해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데이미언 허스트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오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는지 공부한 뒤에 그의 전시를 보러 갔고, 결국 생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충격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작품 중 하나인 천년, 1990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삼과 동시에 영향력 있는 컬렉터 찰스 사치의 눈에 띄었죠. 이 작품은 허스트의 작품 중에서도 특히 적나라하고 끔찍한 비주얼을 갖고 있습니다. 하필 왜 소머리를 잘라다 갖다 놓은 거야? 라는 말과 동시에 별로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허스트의 의도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게 막연히 때가 다가오면 조용히 잠에 빠지듯 아름답게 눈 감은 모습으로만 떠오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정말 많죠. 허스트는 그다지 보고 싶지 않은 죽음의 모습과 생명의 순환,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바로 이 천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죠. 확실히 전시를 보러 갔을 때의 모습이 매체를 통해서 본 모습과 차이가 있던 게 꽤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데이미언 허스트는 영국 브리스톨에서 태어나 리즈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학창시절 그는 학업에 그다지 열정적인 학생은 아니었지만 미술과 드로잉에는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미생물학을 공부하는 친구를 따라 시체 안치소에 몰래 들어가서 사진을 찍거나 데생을 하는 등 자연스럽게 해부학적 인체를 많이 접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께서는 장례식장에서 일하셨고, 본인 역시 시체 공시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 때문에 자연스럽게 삶과 죽음을 마주하는 일이 많았죠.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에는 이 주제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전시장에는 그의 작품들이 시기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조금만 알아보고 방문해도 허스트가 어떤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고 있고 왜 이런 작품 활동을 했는지, 또 시기별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까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더욱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스트의 작품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해골로 유명한 신의 사랑을 위하여가 있겠네요. 영혼과 영혼의 상징인 다이아몬드,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상징하는 해골. 정면으로 충돌하는 두 가지 재료를 이용해 작품을 만들어 역설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낸과 동시에 보는 이들로 하여금 양가 감정이 들게 하기도 합니다. 조금 비약적으로 생각해서 말하자면 그의 이런 작품 특성들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법한, 하지만 별로 타인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중성을 건드려서 호불호가 강한 작가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상반되는 평가는 단순히 작품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작품으로 인해 허스트는 강한 비난과 논란을 사게 됩니다. 이 작품은 2007년도에 5천만 파운드, 당시 하나 가치로 무려 983억 원에 거래되며 화제를 모았지만 2022년도에 사실 거래되지 않았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작품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쇼였다, 죽음을 상업적으로만 이용한 비도덕적 행위이다 등등 수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예술화해서 팔아 논란을 만들고 그 논란 자체를 예술화시켜서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예술적 순환을 만든 게 아닐까? 라고요. 어떤 게 진짜 의도일지는 모릅니다. 오직 상업적 이득만을 위한 쇼였는지,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판을 짠 예술인지. 하지만 이 사건 자체는 이번 한국에서 열린 전시 제목과 정말 잘 어울리는 사건인 것 같네요. 전시를 가기 전에 수많은 후기들을 읽어보면서 생각보다 별거 없다는 후기도 많아서 사실은 조금 걱정도 했지만 막상 가보니 정말 재밌는 전시였습니다. 전시를 보는 내내 예술의 가치는 무엇일까부터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생각 등등 수많은 것들이 떠올라 상당한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전시 관람 전에는 그의 각종 논란들을 보고 고도로 예술적인 척하는 사기꾼이 아닐까 하는 의심만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시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지만요. 물론 이 영상을 통해 그를 감싸고 있는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반박하고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허스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생각 또한 없습니다. 예술을 감상하고 드는 감정은 100명이 있으면 그 100명 모두가 전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테니까요. 다만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재밌는 관람을 할 수 있길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만의 생각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 전시는 서울국립현대미술관에서 26년 6월 28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관람하신 후에 과연 그를 예술가라고 부를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해 고민하시고 직접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